$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또 미국 주식만 전문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평균 수면 시간이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되신다는. 네, 이번 주는 거의 뭐 1시간? 1시간 정도 되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살겠습니까?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아니, 네. 1시간 하면 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쫓겨날 뻔할 것 같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시장이 좀 좋아져야 또 정독할 수 있는데. 네, 그래도 뭐 평일 외에는 주말에는 열심히 그렇습니다. 양육에 힘쓰는 걸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하시느라 또. 육아해야죠. 네. 열심히 우리 모두 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을 보면 열심히 사는 우리들에게 좀 찬물을 자꾸 껴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네. 되는데 밤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긴 했지만 네. 그래도 역시 FOMC 회의가 가장 중요했던 그렇죠. 것 같고 이제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방금 테슬라 실적 발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시장 예상은 뛰어넘었던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시간 내에서는 빠지고 있다는 건 이미 다 확인하셨던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어닝스 콜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얘기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도록 하시죠. 지난 밤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FOMC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밝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 수준이었고 근데 이제 저는 기대했던 부분이 최근 그 증시 변동성에 대한 좀 코멘트. 네. 그러니까 실제 월가에서도 어떤 부분들을 좀 기대했었냐면 여기에 대한 좀 줄타기가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코멘트가 없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그 4시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떴다가 그리고 나서 기자회견과 동시에 30분의 천국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자회견하면서 이제 쭉쭉쭉 이제 빠지는 모습들이 없고 이제 특히나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양적 긴축과 관련한 원래 이제 보통 2장의 성명서가 있거든요. 이제 뒤에 준비를 했는데 이따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2장의 성명서 외에 별도의 성명서를 한 장 더 냈습니다. 네, 양적 긴축과 관련해서 성명서를 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한 내용들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오는 중에 좀 증시가 좀 더 변동성을 확대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어닝과 관련해서는 뭐 제가 뒤에서 몇 개 기업들을 좀 이제 제가 오기 전까지 준비했던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일단 동결하긴 했지만 일단 향후 회의에서 올릴 시그널은 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어제 뭐 선물은 그렇게 됐지만 이제 장중 반락했기 때문에 어제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 중에 그 미국의 12월 상품 무역 그 수지가 나왔는데 원래는 그 978억 달러 적자보다 좀 더 줄어들 걸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연말 쇼핑이라든지 이런 상품 수요가 상당히 좀 늘어나면서 적자폭이 좀 더 확대가 됐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택 판매와 관련한 지표도 일단은 뭐 나쁘게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FOMC 관련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성명서는 크게 보면은 2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3월 달에 이제 금리 올릴 거야. 순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보통 다음 회의를 의미하거든요. 3월 달에 금리 올릴 거야. 라고 얘기했고, 뭐 여전히 오미크론과 아까 코로나 관련한 바이러스 우려는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뭐 얘기한 부분들이 있고요. 뭐 인플레이션 계속해서 2% 상회하고 있고, 고용시장 정말 강해. 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금리 올린다라고 해서 고용시장이 그렇게 크게 침해될 것 같지 않아. 네, 둔화될 것 같지 않아라고 파월 그 연준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3월달에 이제 지금 3월 FOMC 회의 같은 경우가 15, 16일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전에 테이퍼링을 종료해야 됩니다. 그럼 그렇죠. 2말 3초에 테이퍼링을 끝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올해 또 새롭게 연준 의원들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는 정도로 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양적 긴축과 관련해서 별도의 한 장의 이제 성명서를 낸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스케줄이나 그런 부분들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제 보통 제가 양적 긴축과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축소하는 과정은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그런 채권들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을 하지 않는 재투자를 안 한다라는 거죠. 뭐 그런 정도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거기에 대해 좀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성명서는 이렇게 그냥 다 우리가 예상한 정도인데 아, 시장은 왜 이렇게 그냥 막다 예민한 상승률을 거죠. 반납하고 예, 하여간 진짜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양적 긴축과 관련한 부분을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얘기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시장과 좀 더 시장이 약간 좀 저는 계속 엊그저께부터 톤다운 관련한 얘기를 했던 게 시장이 약간 좀 프렌들리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워낙 1월 달에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결국에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장과 소통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데 대한 코멘트는 없었다. 시장 친화적인 방안이 전혀 그런 건 전혀 거죠. 없었다. 뭔가 우리를 달래는 만한 그런 멘트가 없었다. 네. 아, 다소 조금 뭔가 이분이 원래 냉정합니다. 이분이. 주식 안 하시나요? 변호사 출신이라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양적 긴축과 관련한 부분들을 뭐 말씀드려 보면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첫 금리 인상을 한 이후 시점부터 그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겠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시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또 됐죠. 이제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간밤에 보면 유가가 이제 최초로 90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이제 정말 100달러 시대 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죠.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뭐 가장 큰 거는 지금 지정학적 이슈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망해가는 수준인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나라의 통화라든지 우리가 주시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러시아 RTS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고점 대비 30% 가까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달러 루블화의 가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이 마이너스 올라갔는데 왜 마이너스 12%야? 라고 했을 때 루블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달러 대비 평가 절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블 가치가 12%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 국민들도 살기 정말 팍팍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아무래도 이제 유럽에 직접적으로 에너지 중에 이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커지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천연가스 가격도 좀 급등락하는 뭐 국면들이 좀 있더라라고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지정학적 요인도 있긴 하지만 수요 측 요인도 분명히 좀 있습니다. 네, 수요가 꾸준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공급도 올라오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다. 라고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석유 재고량이나 비축량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올해 중반 정도로 가면 거의 뭐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이런 데에 대한 부분의 우려 또 있는 점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 브렌트유 하고 이제 북해에서 나온 브렌트유와 이제 WTI 서브텍사스산 중진유 두 개를 보는데 일단 2014년 이후에 최고치를 찍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그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당히 그 에너지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이 정말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결국엔 이제 내년 올 중반까지는 충분히 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올해 중반 이후부터는 왜 그러냐고 한다면 일단 그 기저 효과가 좀 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뭐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그려진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일단 올해 에너지줄도 관련한 투자 아이디어는 계속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프리가 150을 얘기했거든요. 배럴당. 그때 진짜 콧방귀 남겼거든요. 미쳤나 봐. 그랬죠. 왜 저러지 미쳤다고요? 근데
만약에 90이라는 숫자를 보고 나서 네. 봤더니 현실성이 그거에 좀. 왜냐 100단은 거의 근접해 있고 네. 이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 같아요. 게다가 지금 또 전쟁 키워드가 예,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공급에 분명한 차질이 좀 빚어질 그렇죠. 거라는 우려가 생겨서 유가 아부다비 관련해서도 쪽도 또 안 좋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네, 뭐 최근에 그쪽에서 이제 후티 국지적인 강국에, 내전 네, 예, 이런 예, 부분들이 그것도 있기 때문에 음. 계속 좀 지정학적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참 유가까지 올라와서 진짜 삶이 팍팍해지는 게 아닌가? 인플레이션 걱정됩니다. 잡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러면 금리 올려도 잘 안 그렇죠. 잡히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올해 그 연준이 뭐 역사적으로도 쉬운 적은 없긴 했었지만 특히나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올해? 네, 특히나 더 어려운 것 같다. 이제 만약에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변수만 없다라고 하면 의외로 또 쉽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쉽진 않겠지만, 근데 아직 이 억누르고 있는 가장 큰 돌이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지금 인플레이션도 잡고 경제도 잡아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그 연준의 타이밍과 그 정책 간의 균형 감각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다. 네, 분명히 좀 쉽지 않은 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쉽지 않냐면 이게 이제 화면을 좀 통해서 네, 보시면 일단 그 전체적으로 이건 제가 계속 좀 보여드리고 있는 장표이기도 하는데, 이제 보통 그 이제 러셀 2000 지수, 뭐 중소형 지수, 뭐 나스닥, 다우존스, S&P 500 우리가 보통 이렇게 3개, 4개 정도를 이제 대표적인 지수 움직임이라고 보는데, 경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민감한 게 바로 이 중소형주 러셀 2000 그렇죠, 지수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겠고, 네. 이게 지금 200일 경기 그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 선행 지수와 상당히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말인즉슨 최근에 경기 선행 지수가 꺾이고 있더라. 그럼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지금 미국 3대 지수가 이때까지는 잘 올라왔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면 어떡하지? 그렇죠. 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추세가 둔화가 되고 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방향성을 탐색한다라든지 또는 그 부분에서 차별화 장세. 그러니까 차별화 장세라고 하는 거는 뭐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 장 부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성장주이긴 성장주인데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고 또 그런 또 중소형주였던 예, 그런 그렇죠. 성장주들이 특히나 더 때려 맞았거든요. 예. 근데 반면에 돈을 잘 버는 성장주, 우리가 뭐 국내 이제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빵이라든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가도 뭐 같이 좀 밀려 내려오긴 했었지만은 상대적으로 덜 타격을 받고 있고, 그래도 이쪽은 비빌 언덕은 있다. 네, 비빌 언덕은 그렇죠. 있다. 비빌 언덕 있죠. 돈을 일단 잘 벌고 그렇죠, 있고, 있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회사의 성장 또는 어떤 그 산업을 리드하는 회사로서 또는 뭐 그 기업으로서 계속 가고 있는 부분들은 한번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은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일단 국내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빅테크 메가 기업들에 대한 시각은 뭐 긍정적으로 일단 유지하셔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지금은 그런 개별 기업의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세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을 누르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이슈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그것만 약간 좀 제거되는 모습이 좀 나타난다라고 하면 뭐 보유하고 있는 개별 기업이든 또는 테마 ETF든 그런 부분들은 빠르게 좀 리바운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은 들고 있거든요. 다만 이 시장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대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제부터 시나리오는 계속 그리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적어도 오늘 좀 약간 파월 의장이 좀 톤다운된 얘기, 좀 시장이 프렌들리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약간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좀 그렇죠, 생길 수도 그렇죠.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좀 빠르게 갈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좀 투자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판단도 좀 미리미리 세워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결국에는 이게 문제는 이러한 3대 지수가 이런 모양으로 가는 게 이제 위험한 거니까, 네, 요거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네.
200일선이 이렇게 이탈이 되는 네. 경우가 네. 종종 있었잖아요. 좀 종종 역사적으로. 있었죠. 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 회복을 언제 얼만큼의 기간에 걸쳐서 하는가도 궁금할 텐데 평균적으로 어떻습니까? 제가 그때 한번 보여드렸던 것은 평균적으로 한 3개월 정도 걸렸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시장이 간다라고 하면 한 1분기 정도에 그러니까 3월 FOMC 회의 이후 전으로 해서는 네. 좀 회복될 만약에 이번에 회의에서 좀 톤다운이 되고 좀 뭐 지금 어느 정도 좀 어지러운 국면들이 좀 정리가 되는 시점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예상이나 시나리오는 좀 제거가 된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어땠을까라고 좀 화면 한번 통해 보시면 네. 일단 2011년 이후의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긴 했지만 여기 위에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겐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론 이제 시간적으로는 한 2019년에 내놓은 자료이긴 하지만 1940년 이후에 S&P 500의 등락률을 기준으로 가지고 한번 봤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가 연초 이후에 대략 한 15%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이니까 한 10에서 20% 정도의 하락을 이제 맞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주기가 한 2.5년 정도 된다라고 본다면 딱 어느 정도 지금 맞는 시점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거 회복하는 시간은 여기 말씀드렸던 이 3개월과 4개월간 거의 뭐 큰 차이가 없다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이 체감은 정말 큽니다. 그죠? 너무 네. 커요. 그리고 특히나 1, 2주밖에 되지 않았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1, 2주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좀 보여드리면 장중 변동성이라고 하면 이제 고가에서 저가의 움직임들이 얼마만의 변동폭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S&P 500 기준으로 월 평균이거든요. 네, 월 평균이기 때문에 지금 이 2020년 3월 글로벌 팬데믹 국면에 들어갔을 때 보면 이게 지금 거의 한 1200% 정도 되는 상황이에요. 1200%가 아니라 1200포인트. 그러니까 포인트. 2020년 3월 달에는 매일 장중에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1200포인트 정도였다. 평균적으로. 진짜 얼마나 다시 기억하고 극심한 싶지 않아요. 상황이었던지 네. 아시죠? 뭐 보시면 이때였단 말이죠. 네, 이때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로 시장의 평균치는 대략 한 36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네. 360포인트도 뭐 보면은 상당히 크게 그렇죠. 느껴지긴 하겠죠. 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한 1%에서 1.5% 내외 정도가 되는 거니까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게 점진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 그러니까 장중 변동폭이 커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럼 이번 주는 어떠냐? 이번 주 일단 오늘자는 반영이 안 됐고, 그러니까 24, 25일 2영업일 이번 주 월화 거래일만 기준으로 보면 이 수준이 지금 2020년 3월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월달 매주 지금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1월 상반월보다는 최근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들어왔을 때 체감이 거의 뭐 1년 이상의 그런 네. 변동성을 좀 겪으면서 그럼 상당히 체감적으로 힘든 지금 시간들이 좀 계속되고 있고 그때 장 부사장님께서 엊그저께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진행자분께서 그럼 지금 손절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셨을 때 그러니까 1월 초쯤에 그러니까 첫째 주 둘째 주 정도에 하려면? 그때 빠르게 대응을 했었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지금은 이 시기는 아니죠. 짧은 한 7, 8 영업일 동안에 이 낙폭이 엄청나게 커졌단 말이죠. 네, 엄청나게 커졌다 보니까 이제 손을 댈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좀 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가 이제 예, 그렇죠. 꽤 궁금해 하실 제일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 어떻게 근데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 입이 바삭바삭 마르시는 것 같은데 네. 제일 중요해요. 지금 네. 보시면 뭐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크게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기서 그러면 올해 어떤 기업들이 좋은 흐름들을 보였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는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기업들이 네, 어떤 좋았는지. 기업들이 좋았을까? 네. 일단은 에너지 관련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제일 좋았다.
근데 에너지는 저희가 뭐 부르짖어도 네. 그리고 지금 이미 너무 고점이다라는 인식이 크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100를 코앞에서 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에너지는 빼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를 지금 접근한다. 가능하시겠어요? 유가가 마이너스 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럼 위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올라가는 얘기하는 건가? 것처럼 일단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맞다. 네. 맞다. 일단 좋은 거에 그 상승 폭이 과연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는 뭐 모르겠지만 보면 못 모르겠지만 일단은 개별 종목 단으로 접근하는 건 상당히 좀 리스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ETF 단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시는 것도. 근데 다만 그 워낙 이제 저희 국내 투자자분들의 성격이 화끈하셔가지고 화끈하죠. 네. 3배짜리 사실 특히나 거예요? 네. 그 3배짜리 특히 1월달에 장중 특히 1월 첫째 주 둘째 주에 그 미국 나스닥 인버스 3배짜리에 들어가신 분들이 거의 뭐 지금 한 1주 2주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7, 8 영업일밖에 안 됐단 말이죠. 네. 이 사이에 지금 거의 적게는 30% 많게는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거의 뭐 쇼크 수준에 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 보니까 제발 그 3배짜리는 좀 자제하실 하지 필요가 말고. 있을 것 같고 또 한 배, 이렇게 한 2배 정도짜리 정도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렇다면 2배나 3배나 뭔 차이야? 뭐 이렇게 또 질문 주실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 그거는 개인의 그 투자의 경험과 노하우에 좀 맞춰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 에너지웨이 그럼 어떤 애들이 좋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경제 재개 관련한 쪽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경제 재개 관련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그나마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를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뭐 경기 소비자나 산업재 이런 쪽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좀 보였거든요. 근데 이 경기 소비자나 산업재 쪽에 보시면 아까 보셨던 뭐 라스베이거스 샌즈라든지 그 뭐 최근에 나이키 같은 경우도 뭐 주가 낙폭이 크긴 했지만은 미국 월간의 주요 IB들 쪽에서는 계속 좀 투자 의견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또 하나는 그 스포츠 베팅 업체인 드래프트킹스 같은 경우가 어제 상당히 괜찮은 주가의 움직임들을 또 보이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경기 소비재 쪽 내에 테슬라라든지 GM 포드 같은 이런 회사들이 좀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그 외에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위축되었던 업종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가져가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어제 그 보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 발표를 했어요. 물론 안 좋게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보잉이 하고 있는 뭐 드림라이너 787 드림라이너 맞아요. 이런 것들이 생산이 좀 지연이 되면서 계속 거기에 관련한 이제 비용들이 좀 많이 부과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앞에 준비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어제 밤 이제 새벽에 나온 내용이고 보시면은 뭐 지금 비용이 상당히 커져 가고 있다 뭐 얘기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 뭐 737이라든지 787 요거 있는데 요게 지금 생산 캐파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일단 이렇게 손실이 잡히긴 했었지만은 캐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좀 돌아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잡혀 보고 있어서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지만 이쪽 산업재 쪽에서 항공 관련한 기업들의 그 전망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올해도 퍼포먼스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이쪽에 대한 투자 의견들이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해도 사상 최고가 오르는 종목들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맞습니다. 우리가 안 들고 있는 종목군에서 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해둘 필요가 그렇죠. 있다는 얘기를 예.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건강한 상태인지를 한번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기가 네.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